위반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28일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5일 보도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이전에도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사례가 있었다. 이것을 강변하기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에 쏟아진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가 제시한 이 보도자료의 과거 사례.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지휘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엉터리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무부가 어제 낸 보도자료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2012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불법 폭력 행위자 신속 검거를 지시했다. 2018년 불법 촬영 유포 사범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을 지시했다. 2018년 허위 조작 정보 제작 유포 사범 적극 수사를 지시했다. 또 2018년입니다. 상습 음주사법 사범 구속영장 청구 및 현행범 체포 지시를 지시했다. 이전 법무부 장관들도 검찰에 수사 관련 지시를 내린 5건의 사례를 법무부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 구체적인 사건을 지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사범을 구속영장 쳐라, 현행범을 체포하라 이런 지시, 이는 일반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를 지시한 게 아닙니다. 또 허위 조작 정보 제작 유포 사범을 적극 수사하라, 당연히 일반적인 겁니다. 게다가 2018년이 무려 세계입니다. 2018년. 그리고 과거의 것들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 불법 폭력 행위자 신속 검거해라,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찍어서 한 게 아닙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신천지를 찍어서 압수수색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갔습니까? 이걸 보도자료라고 내놓은 이유는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오히려 이 자료를 냈다가 거짓말 논란을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무부가 예로 든 장관의 수사 지휘 사례에서도 추 장관처럼 압수수색을 명한 것은 한 차례도 없지 않느냐. 법무부 해명 자료는 그야말로 장관의 일반적인 수사 지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추미애 장관은 신천지라는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압수수색, 구속수사 등을 하라고 구체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 이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꼭 집어서 지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이 5건의 케이스, 3건은 모두 문재인 정권 안에 이뤄진 일입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가 최소화돼야 한다. 검찰권 절제를 주장해온 문재인 정권.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네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앞뒤가 안 맞는 정권입니다. 제가 봐도.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자꾸만 논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정치인 장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당대표를 지내고 현역 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신분인 추미애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영 해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다 현직 민주당 의원 신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만약에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면 추미애 장관은 그야말로 바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속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수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은 이 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꾸만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엑스맨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악수를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중에 마스크 생산업체가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민주당처럼 이거 쓰고 빨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얼버무릴 겁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의 마스크 무능에 치가 떨립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 마스크 업체가 오늘 정부가 생산원가의 50%로 생산 물량을 10배 늘리라고 통보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공무원들 뭐 현장 가라고 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현장 가라는 말밖에 없습니까? 좀 더 지혜로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자, 치과용 마스크를 하루 1만 개 이상씩 생산해온 마스크 제조업체 이덴트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자부심을 갖고 생산해왔던 이덴트 마스크 생산이 중단됨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덴트는 그동안 정부 시책에 따라 생산된 전량을 그 다음날 치과로 공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생산 중단 이유를 밝힙니다. 첫 번째, 그동안 단가가 싼 중국산 원단과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고 서울 홍제동에서 한 대의 기계를 돌리면서 한국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생산 단가가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리고 1일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란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이덴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업체는 치과용 마스크, 고급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하루 생산량 200통, 1만 장에서 240통, 1만 4,400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원을 한 명 더 충원했고 매일 2시간 연장 근로, 토요일, 일요일 연장 근무로 인해 각종 수당 지급 등이 있었지만 마스크 값을 1원도 올리지 않았다.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중국에도 한 장도 안 팔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하는 명분도 의욕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정부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덴트는 또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일관된 지침을 적용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 치과의원에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지침을 내려 앞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생산 현장의 애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현장에 가봐라 했는데 정말 가봤습니까? 이런 현실도 모르고 무조건 값 반으로 깎아 10배로 생산해 윽박 지른다고 마스크 생산업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 정부는 어제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80%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4,000원대에 팔리는 마스크를 장당 1,500원에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필터, 알코올, 국제 원자재 값이 폭등했습니다. 과연 1,500원의 공급이 맞출 수 있겠느냐?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그 자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와 관련해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일가루에서 1,500원으로 지금 정하고 있다. 자, 마스크 업체들이 정부의 원가 50%에 사들이려 한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상해준다가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일부 아주 고가품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그걸 조치할지, 그걸 개별 기업하고 조달청하고 협상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 조달청으로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원팀이 맞습니까? 각자 도생.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대로 이야기하고 중대부는 중대본대로 복지부 차관은 이야기하고 현장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조달청 책임이다. 우린 모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번 이 책임을 진다면서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특히 마스크에 대해서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를 아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탁상공론으로 이제 마스크 생산업체가 생산 중단을 선언하는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정말 이제 막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